제시한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능력을 맡고 있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업 설명 및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계획의 계도, 계획 대상 및 현황 및 저감 방안, 대안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모래시계 공원부터 등명 관광지까지 레일 핸드바이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 궤도를 결정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동진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68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13,428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며 총 연장은 2,528m 혹은 4.5m에 해당하는 궤도입니다.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궤도의 기점은 정동진리 569-2번지이며 계획의 동점은 정동진리 440-7번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 구간은 기존 영동선이 여기 있으면 영동선과 해안길 사이에 약 폭 4m 정도로 궤도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존 영동선이 여기 있고 방풍림이 여기 있으며 그 옆에 핸드레일카가 운영할 수 있는 궤도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은 모래공원부터 등명관광지 인근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44억 2천만 원 정도 되며 레일 핸드바이크 차량은 2인승 기준으로 25대, 4인승 기준으로 2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레일 핸드카 예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레일 핸드카가 운행되는 궤도 중간중간에 마지막과 이벤트 터널, 열차 카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환경영향평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리질, 수질, 토지 이용, 지형 지질, 공식물산, 자연환경자산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나머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으로는 국도 7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 사업지구 구간 내에 포함되는 정동진역은 해돋이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여기에 해당이 되며 여기 모래시계 공원부터 등명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이 사업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망점 2에서 찍은 사업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생태 자연도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 자연도 3등급 지역에 해당이 되며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점부에는 정동진역을 비롯하여 각종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 구간의 종점 부근에는 등명 해수욕장이 있으며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정원시설 현황 사진입니다. 사업지구 주변 및 환경 관련 지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과는 해당이 없으며 생태경관 지역, 습지 보전 지역 등 습지 보전 지역 한 가지 좀 제안할 게 있는데요. 여기 좀 설명을 해보니까 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동이 1, 2 그 바다 나가는 불달에서부터 모래시계가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절길이 있거든요. 그 절쭉 반대에 지금 해안 침식이 돼가지고 엄청 파여나갔어요. 이걸 설계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절교식으로 아주 올것 기왕이면 좀 보기 좋게 아주 육조식으로 이렇게 아마 절교를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식이 계속 되더라도 향후 어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발간한다든가 파손된다든가 그런 데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동이부터 나가는 그 굴다리 거기도 나가는 부분은 거기도 아마 그 육교수로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저 등면 가는 데 보면 또 저길 옆에 바다부터 제일 건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군데는 설계를 좀 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튼튼하게 보고 좀 개탄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정차 개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매표를 하고 다시 탈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그 부분부터. 예, 그 제가 또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요거 듣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레일에서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정호용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는 등명 관광지에도 임시 정거장을 설치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성수기가 아닐 때는 그쪽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수기 구간은 매표소와 정거장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은 매표소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매표소 운영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왜 이걸 신중하게 나가냐면 분명은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관광과에서 오셨지만 뭐 지금 계장님이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등명지구 전체가 10% 정도밖에가 상가고 나머지는 다 숙박이에요. 숙박 개념을 살린다고 하고 관광지구에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은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저희들 그 자체를 믿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왜 그걸 그렇게 인식들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는 하슬라 뮤지엄이나 또 통일공원이나 락가사나 연계가 될 수 있어요. 등명이라는 구간이 유일하게 요즘 나가보시면 아침 애들이 3시 반, 4시 정량에서 10시, 11시 차 타면 3시, 4시까지 와가지고 배두르지를 보고 뭐 심지어 등명, 통일공원까지 걸어 다녀요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등명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호텔이 들어온다는 호텔이 지금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번 할 때 아예 정차를 해서 매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저는 적극 반대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더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소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제가 용화를 가봤습니다. 용화하고 초곡하고 갔는데 이 레일바이크가 이 장레일이 아니고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 심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뒷면 같은 데는 바로 호텔 앞이 돼요. 그런 소음을 그 프로젝트가 아마 이 사업보다 더 클 겁니다. 한 2천억이나 투입을 돼야지 그게 들어오는데 이런 레일바이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소음을 줄일 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 기준치에 불과 10 요 정도의 데시벨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얘기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데이터를 뽑아낸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얼마큼 그 소음의 규제를 안 받으면서 그런 저희들은 소위상 이 레일바이크보다는 등명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텔이 빨리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또 방안도 아직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소음이 적다 한계 기준치 등명은 솔직히 기차만 해도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는 좋은데 등명 앞에 보면 그 레일바이크 지금 그 구간이 엄청 넓게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도면상에 보면. 그래 이게 용동선에서 등명 앞 구간이 몇 메다나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지금 철도선이라면 여기서 이까지 나간다는 이 사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철도에서 몇 메다가 나가는지 지금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이게. 여기서 지금 잡는 게 몇 메다를 나가는 건가요? 파란 선으로 잡았을 때. 있어. 지금 사업자가 어차피 지금 저 철도청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철도청에서 하는 거 맞죠? 지금 사업자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앞으로는 그 등명 같은 데는 정찰을 안 하고 지금 응시적으로 하다가 성수기 때는 매표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지금 사업 그 앞으로 구상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본론의 어떤 취지가 벗어났다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그 막연하게 700m라는 기준이 그 전체 여기서 그 레일바이크가 지금 들어온 데가 한 동이 들어오는데 500m를 잡더라고 지금 보니까 맞죠? 거리가 철도하고 옆에 떨어진데 500m죠. 철도 옆에 500m 떨어진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500m라고 해놨는데 그게 그러면 레일 저기 용동선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레일에서 등명 찍으면 되겠다. 얘기 지금 물론 더니 밖에 보면 좀 주세요. 노선 그냥 몇 메타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조명은 좀 밖에 나와 있어요. 턴을 하니까 지형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턴을 끝까지 가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시간 보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모래시계는 그건 뭐지? 등명기가 와서 이 솔바디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지? 예예예. 이 올라와서 여기서 돌아가는데 기존 용동선 철도하고 이 폭이 얼마나 먹냐 이 얘기를 부르신 거 같아요. 그렇죠. 턴을 했을 때 네, 턴을 해서 가면 이 폭이 얼마냐? 네. 기존 철도에서부터 얼마까지 해양편지 쪽으로 폭이 나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고. 두 번째 보는 거는 여기서 와서 돌아가는데 임시 매표선에서 성수기에는 매표하고 평상시에 돌아가겠다. 여기 대해서 문영기 씨는 매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딱 두 가지. 그리고 압축한무죠. 그리고 지금 그 여기 소음 대실이 나와 있는데 네. 내가 왜 용화를 갖는가 하면 용화가 아니라 이 레일바이크가 다니면서 엄청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아직 막 초고개를 하지 않았으면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가장 계시지만은 지금 그 등명 해변 관광지 내에 호텔이 들어오는 그 바로 앞으로 가는데 그런 소음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세 가지잖아요. 왜 지금 왜 30m라 하면 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왜 물어봤는가 하면요 저희들 해수욕장이 없어져요 30m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게 용동선에서 30m를 재가지고 나가면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이 자기장 날아갑니다. 해수욕 이제 등명 관광지 구간은 철책선 안쪽으로 해수욕장 모래사장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요. 철책선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제법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막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 철로 기존 철로서부터 지금 30m 설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송림은 거기 30m 있으니 그거는 낮에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셔서 거기 얼마나 돌아가 유턴해서 얼마 돌아가는지 그건 그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때 임시 매표소 운영하고 그다음 저 주민 얘기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차장님 지금 현재 이 소개도면 나와 있어요?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닷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게 저 주민 얘기한 거는 거기에 정차역을 어떤 건제 분명히 보면 그 설계도에 들어있죠? 또 가다 보면은 위에 정차역.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정차역에 나올 수밖에. 자 그러면은 정차역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정차역이라는 건 내일 양쪽에 또 있어야 한다고 그 차를 대기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정차역이 섰다고 설계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하등에 의구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정차역에는 돈 엄청나게 들여서 정차역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 반면서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차역이라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그 칼을 옆에다 대기시키는 그런 정차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 가질 필요 없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차역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이 가운데 개념 좀 두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 운영을 해가지고 허가를 맞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십시오.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문제와 아까 그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저기 설명할 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도면도 없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와서 이래저래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러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이런 서류들이 나중에 가면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넘어가 같이 다 묶여가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개념이 환경영향평가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나오면 되고 철동선으로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용역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철도청에서 나온 거는 어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뭐 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부정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등명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지금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하다 보면 소나무가 굵은 게 있으면 천상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소나무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등명 해수욕장이 3분의 2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감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현지에 살고 지금 한 70년, 80년 소나무를 자른다면 누가 갖다 자르겠습니까? 저 진짜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내가 얘기하라. 내가 밤에 다 잘라놓겠다 얘기도 농담을 했지만 그런 어떤 사업성이 하다 보면 난간점이 있다 보면 천상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있을 때 이걸 시작할 때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투자하겠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아예 정차역을 왜 해야 되는가? 저 등명관광지구라는 게 없으면 저는 안 해요. 우리가 집을 아무 거 상가를 짓든 호텔을 짓든 마음대로 지으라면 차라리 강릉시에서 하려면 이거 등명관광지구를 풀어줘야 돼요. 지금 하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왜? 건축은 다 규제를 해놓고 지금 등명 정동도 숙박이 안 되는데 등명의 그 넓은 땅에 90%가 다 숙박인데 그럼 한 팀이 오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숙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90%가 다 숙박인데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이걸 그때 가서 한다면은 차라리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 나면 저는 분명히 못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호텔도 들어왔을 때 당신들도 그때 가서 공사하겠다고 또 떠들 거예요. 정릉 등명 같은 경우는 거기가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 지역이라서 공사할 때 풀어놔야지 나중에 가서 점차적으로 푼다는 건 힘든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집을 다 지금 매입해가지고 내쫓으라는 판인데 가서 또 바꾸고 저 처음부터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그 엄밀통딱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문제는 알죠. 지난 그 가을에 그 코리아 테크 본부장님 그때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미팅할 때 저희들이 이제 설명 듣기는 분명히 어떤 거니까 정거장을 정동역 등명 모래시계 세군데 설치한테 했어요. 하고 또 뭐래 하니까 등명까지 갔다가 등명에서 내려가지고 저 통일고가 뭐 구경 다 하고 다시 또 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기로 그 당시에 뭐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거는 등명에 그 정차장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정이 안 나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등명은 빼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사업 설명회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하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환경평가 할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평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기 하면 등명에 정거장 정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고래에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 턴만 하면 안 되고 정거장이 있으면 측철동 같은 거 뭡니까? 그걸 있어서 정거장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네. 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그 등명 해수욕장에 네. 정차할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면 이장님하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네, 검토해서 두 별도로 분께 설명을 하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명 주민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환경성 보고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장님하고 등명 주민들한테 별도로 이 설계 도면을 확정된 도면을 드리고 설명하도록 나는 저가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목에 저기는 저건데 저 잘 처음이 내용을 보고 저 환경 영향 이런 부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뭐 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 주제가 뭡니까? 회의 지금 전체적으로 주제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앞에 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거 설명은 해주신 겁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계획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연장이 얼마고 폭이 얼마고 총 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고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편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그 영향평가 하시는 그쪽에서 결정 변경 안을 마련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면 그 설명 주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주체가 달라야 되는데 얼렁뚱땅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쪽에서 설명하면서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묶어 준 거예요. 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려면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과 길이 이렇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 구역이 나오고 그 구역에서 나오는 사항에서 그거를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에 대한 것을 잡습니다. 그럼 하나의 일종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룩뚱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보면은 두 개의 법이지만은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같이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결정의 주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주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역할이 틀린데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제 레일바이크 구간 지금 등명하고 모래시계까지 해서 하고 신고까지 넘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같이 하는 동해 탐방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는 걷기 보행로입니다. 도보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동긴 역에 가셔서 등명 쪽으로 보시면 데크를 쭉 지금 깔아서 올해까지 가는 게 한 1.2km? 1.4-5km 깔아놨습니다. 이미 깔아놓고 쉽게 말하면 철도하고 빈지 사이에 철책이 있습니다. 이 사이 공간이 넓은 데는 이렇게 철로도 가고 이 우리 데크가 2m 폭입니다. 그럼 그거 하고 하면 이 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교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로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낮은 데 갈 수도 있고 또 겹쳐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크가 계속 사람 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30분 간격에 한 번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30분에 쭉 다 10대면 10대, 20대, 20대 이렇게 쭉 갑니다. 가고 나서 또 30분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충분히 그 사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가. 그래서 때로는 겹치는 구간도 있고 이격된 구간도 있지만 등명까지 도보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014년까지 그 사업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보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일바이크 완성하고 그 탐방로하고 그 마무리되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우리 탐방로는 내년이 마무리고 네. 바이크는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탐방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이네. 아니요, 내년까지 가야 된다 이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2차전인데 그럼 저 데크를 깔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데크를 깔기 전에 그러니까 데크 까는 게 지금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라고 올해 그러면. 작년도에 좀 깔고 올해 또 깔고 또 내년에 마주 깔고 그래서 데크 깔기 전에 맨 땅에 도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수 원래는 있는. 없었는데 우리 하고 있다 말씀. 아니 그건
저기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은 한번 저기 한번 나가보시면은 원래 철책선에서는 도로 기계 없었습니다. 군 무대의 이제 작전 군대군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글로 같이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데이크를 깔고 오래 깔았습니다. 오래 깔다 보니 이제 코레일에서 이제 레일 바이크를 이제 제한해주고 하고 이제 사업 중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레일바이크보다는 탐방로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등명 쪽에 저희 등명 쪽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정류장이던 쪽에서 아까 성수기 때 맡겨서 운영을 하시고 비성수기 때는 안 하신다는 거 보면은 어떤 정류장 개념의 설비는 지금 다 초기에는 하시면서 아마 운영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거를 비성수기 때는 안 하신다라는 의미 같은데, 지금 성수기 때는 그럼 30분마다 하고 비성수기 때는 그럼 1시간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 아까도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저게 해가지고 계획 잡아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움직이 또 나오십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말이죠. 아까 말씀을 여기 나오고. 그 문제는 정명에 그 정류장을 안 만들면 이 공사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는데, TV에서 보니까 삼척에서 말이죠. 작년도에 레일바이크 해가지고 36억이라는 걸 명단으로 매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44억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예산 가지고 말이죠. 뭐 등명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 정류장 만드는 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못 만든다 그런다 이러면은 이 사업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무조건 등명에는 정류장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충 설명하는 게 정류장만 만들지 마시고 정류장 운영을 하시라는 약속을 하시라는 거죠. 그것까지 말씀을 하셔야지. 정류장만 만들어 놓고 정류장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운영이 되죠. 그 조립하려야 되니까 자동 운영이 되죠. 그거는. 정류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정류장만 있으면 정류장 만들면 조립하려야 되죠. 등명직에 정거장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설치하고 시설할 때 전기장 옆에 레일 바이크도 놓을 수 있는 건 장치 뭐입니까 하고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거리사니까 그걸 만약에 못한다 하면 점검지까지 등명까지 오르지 말아까지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 정확히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의 설계서가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별도로 등명지구의 이장님하고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하시라.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오늘 지금 당장에 하기 힘드시면 가서 내부적으로 코레일도 예산도 수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검토하게 기회를 줍시다. 줘가지고 그걸 다 분명히 하고 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등명에서 태어났고 등명에 사는 90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게 등명 들어오는 주민으로서는 대환영을 하죠. 그런데 조금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로서는. 옛날부터 우리 등명은 텔레비 그 카드 나오기 전에 액명을 몰라요. 등불 등자 밝은 명자 등명님이 등명입니다. 그게 공보시는 이거거나 관광소 오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등명을 내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크고 내 이날이 80 이제 다 되도록 돼서 그거 좀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들어온다는 그 해수장에 들어서 조금만 들어가면 수중 동굴이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는데 그걸 그걸 개발하려고 옛날에 수십 명이 내가 다녀간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거 철근을 또 가다가 길 만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 나이 한 20년, 30년 전에도 그걸 개발하려고 이거 수중 동굴이 그 옛날에는 그 안에 또 약수가 나와가지고 전 사람들이 거 와서 여름철에 머리에 비듬이나 무슨 피부병 씻고 이랬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명 그 해적장에서 올라가는 그 하슬라 있는데 탐방로를 바로 옛날에 그 배가 글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골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도 지금 바로 초소 바로 뒤로 닦으면은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됩니다.
그 절대 없다리 이후로 그 바로 지금도로는 그 저기 초소에서 뒤로 옛날에 배가 선착 그거 들어가면 거기서 전부 다 그 전할렀어요. 전할렀는데 거기에다가 탐방로로 만든 불과 뭐 몇백 미터 안 돼. 그러면 하슬라로 바로 갈 수가 있고 바로 등명 낙하사를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르신 말씀대로 한번 제가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긍정적인 절차들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환경 영향 평가 여기 나고 나면은 그리고 초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성이 되면 그 관계기관은 협의 볼 거고요. 협의 본 다음에 본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 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계획원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공 전에 뭐 그 설계라든가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실제 설계는 나중에 결정 변경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아까 연장하고 폭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 부분을 검토받는 거고요. 나중에 시설이 궤도라는 도시계 시설이 결정이 난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실시계 인가 때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다 승인 받자면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 시설만 결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후 정도 될 거고요. 지금부터요? 예, 실시계 인가가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사하려 그러면. 공사하려 그러면. 예. 그럼 지금부터 공사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5, 6월에 가야지 지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5월 달 정도. 자 그리고 준공하려면 금년 연말 돼야 되겠네.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기 뭐야 그 좀 부족한 면이 뭐 어차피 뭐 환경 물론 뭐 절차상에 이제 이거 환경 영향 평가라고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업자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나와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 구간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아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 의아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게 지금 오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환경 영향 평가야 뭐 우리 주민들이 한번 들어서 그 뭐 행정적에서 잘 처리하면 돼.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건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절차니까 그래서 거기서 잘 해주면 돼요. 그거는 그 시가 그거는 다 합쳐가지고 앞으로 5개월 이내 아니면 4개월 이내 좀 빨리 해서 이 절차를 맞춰주면 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레일바이크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아까 주민이 말씀했듯이 뭐 폭이라든가 아니면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정차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오늘도 같이 좀 이렇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진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등명 주민들이 명확하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계 도면을 아주 주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방향을 갈 것이다. 뭐 폭은 얼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마다나 이 레일바이크 들어오면서 대환영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혀 미심적인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것을 조안이라든가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실시 설계 때 다 담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걸 사항을 지금 현지의 시설 계획을 내놓는다 해도 설계 실시 계획 인가 때는 또 틀려집니다. 틀려져요. 틀려지기 때문에 실시 계획 인가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거기 또 실시 계획 인가를 할 때는 14일간 공상 홍보를 또 때립니다. 그때의 코드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 못 보니까 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린 걸로 이렇게.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아까 5개월 말씀했는데 행정처리 5개월 전에 다 들어가 있나요, 그게?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네. 14일간의 공항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의 의견을 보면은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 계획을 들어오다 해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또 틀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환경 때문에
환경에서 무슨 하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환경에 대한 것을 초안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이제 검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체 시설이 때 나와요. 그럼 작품 전에 최종 사업 설명회 다시 한번 아니, 절차는 없는데 절차는 이건 공식 절차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고 나면 우리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을 때는 설계가 도서가 나와야 됩니다. 세부 설계 도서를 가지고 시에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때 이 도면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아까 말한 정동 등면 주민들한테 또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저희들이 절차는 아닙니다만은 사전 양해 차원이고 다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명은 사실상 절차상의 설명이고요. 저희가 관광과장으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등명지구가 아시다시피 등명서부터 정동진이는 정동진이잖아요. 정동진이 10년 전분에 상당히 떴다. 지금 많이 침체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동진에 뭔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을 시설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관광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래일에 우리가 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좀 주민들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고래를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복선전철 기공식 때 사장님한테 시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km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등명까지 1km 정도. 그리고 우리가 등명까지 다 연결하고 모래시계 다 연결해달라고 고래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작년도 그때부터 본사에서 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하는 거에 뭐 소음 문제 이런 거는 환경 문제에서 다 걸러집니다. 환경청에서 다 기준을 가지고 다 걸러지고 기술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안 하셔도 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청 같은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건 안심하시고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탁해서 등명에 사람이 오게끔 또 정동진 사람 오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주민들이 좀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서 십시일반 마저 도와서 이 사업이 잘 돼서 홍보도 잘 돼서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을에도 성심성의껏 좀 우리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서 일이 빨리 진행돼서 올 여름에 저희 욕심은 올 여름에 해수욕철 때 운영을 해서 사람 와서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입소문도 나오고 그래서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세부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수시로 협의하도록 이렇게